반갑습니다. 까사미의 독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따끈따끈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가 쓴 에세이인데요.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도 참 개그맨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하게 된 계기가 그동안 제가 뭐 7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두꺼운 벽돌책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하고 친한 후배가 이 책을 저한테 이제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 벽돌책도 참 좋은데 가끔은 가벼운 책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한번 이제 해보기를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방금 끝냈고요. 제가 끝내자마자 따끈따끈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때까지는 벽돌 했는데 가벼운 책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 후배한테 솜털, 깃털 이렇게 보냈더니 스펀지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펀지 이러면 머리에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이 머릿속으로 싹 들어왔거든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고요. 굉장히 의미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추천사를 여러분이 쓰셨는데요. 저는 전현무 씨가 쓴 추천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일중독 다장왕으로 불리는 때에는 경규형 지분이 된 데에는 경규형 지분이 매우 크다. 당장 못 쓰는 유산보다 당장 쓸 수 있는 재산이 소중한 처절한 현실주의자 이경규. 갈수록 예측이 어려워지는 요즘 세상에 가장 최적화된 삶의 노하우를 무심하게 건넨다. 굉장히 무심한 듯 툭툭툭 던지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이분의 삶의 철학,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44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기실의 침묵이라는 챕터에서 방송국 대기실은 공연 전의 무대와 같다. 335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막이 오르기 전에 긴장을 푸는 공간이다. 저마다의 방법이 있겠지만 나는 예전부터 꿋꿋이 침묵을 고수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보기엔 코미디인의 사석에서 입을 꾹 닫고 있는 모습이 여간 어색한 게 아닌가 보다. 마치 주방장이 식사를 그러는 것 같으려나 등 뒤로 이런 말들이 지나갔다. 경규 선배는 좀 차가워요. 방송만 끝나면 휙 가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주방장이 요리를 내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다 먹어버리면 손님들은 무슨 맛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방송도 요리와 같다. 주방장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재료가 신선해야 하고 특히 첫 맛이 중요하다. 대기실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미리 얘기해버리면 정작 카메라 앞에 내어갈 수 있는 건 한 김씩은 반찬들 뿐이다.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로는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자신이 믿는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대기실의 침묵이 무대 위에서 큰 웃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냥 예능계의 대부다. 이렇게 새겨진 칭호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이분 너무 멋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 성실이라는 레시피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이지는 61페이지고요. 내 삶에 세 가지 모토가 있다면 반복과 책임감 그리고 성실이다. 성실은 연예계에서 꼭 필요한 양념이다. 없으면 절대 맛을 낼 수 없다. 성실이라는 거는 그 어디에도 다 필요하지만 특히나 우리는 예능은 뭐 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도 제일 중요한 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3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도 노력한다. 진짜 천재는 안다. 노력이 천재를 만든다는 것을. 지금도 나는 더 노력하고 싶다. 배워서 더 잘 웃기고 싶다. 그런데 코미디언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가수는 노래가 있고 배우는 연기가 있는데 예능은 한 가지를 꼽기가 어렵다.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답을 찾아 헤맨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뭘 하는데 예능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대 앞의 모습들만 보니까 무대 뒤의 모습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면을 볼 줄 아는 지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되어 있는 것, 그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 재능도 있지만 엄청난 노력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97페이지 선례를 찾지 말고 나 자신이 성공 사례가 되자라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굳이 정년을 정하고 싶지 않다. 사회가 정한 대로 따라갈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년을 오지 않게 만드는 조건은 5가지다. 첫째, 건강. 둘째, 재능. 셋째, 노력. 넷째, 대인관계. 5째, 인성이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까지는 나름 괜찮다고 자부한다. 네 번째, 5번째가 문제다. 호통을 치는 캐릭터 탓인지 성격이 안 좋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참에 이야기하고 싶다. 그건 다 루머다. 대인관계도 인성도 내 생각에 괜찮은 편, 아니 나쁘지 않다. 사실 조건을 채우든 못 채우든 할 수 있을 만큼 노력하되 보이고 듣고 말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서 있을 수 있다면 끝에 끝까지 개기면서 일할 것이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보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일을 하고 싶다.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죠. 중간중간에 영화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페이지 187페이지에서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라는 챕터에서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즐기는 사람은 그저 즐길 뿐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다. 70%만 보여주면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100%로 초반부터 퍼부어서 금방 지쳐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 진정한 승리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하는 힘에서 나온다. 코앞의 이익에 목숨을 걸지 말자. 살아남는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승자다. 아직까지 살아남은 내가 하는 말이니 틀림없다. 멋지죠? 한 분야에,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것, 이분을 예능계의 대부라고 하잖아요. 이분의 철학,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읽으시고 같이 공감하고 재미와 의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채널 깔삼이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